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당부자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 여러분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하지만 저처럼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금융주가 급등하면서 오히려 좀 편안한 한 주를 보내시지 않았나 싶고요. 다행히 금요일 밤에는 미국도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월요일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알아보려는 ETF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 10이고요. 재미없고 지루한 은행 ETF라는 선입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 ETF가 가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는 어떨까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ETF가 상장되고 나서 3일째인 2023년 10월 19일에 400주 정도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코스피에 투자하고 있으면 굉장히 좀 환영받지 못했죠. 다들 미국에 열심히 투자하시고 나스닥 성과가 워낙 좋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국장에서도 은행 관련된 금융 지주는 특히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매수하고 나서 843일이 지났는데요. 결과가 어땠는지는 이제 뒷부분에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요즘에 제가 투자자 예탁금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1월 말에 이제 100조를 넘어섰고요. 2월에 들어오면서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104조 원 정도 마감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증시에 투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 두 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신흥국 증시로 이제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한국 ETF로 자금 순유입이 크게 증가했다는 기사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의 비중이 9%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8%에 해당하는 인도보다도 못했는데 올해 1월에 보니까 인도를 넘어서 15%까지 크게 증가했고요. 야, 작년에 인도보다도 못했다는 게 참 아쉽네요. 그래도 저희 나라가 IT나 반도체 등 좋은 산업이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올해 1월에 외국에서도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돈이 좀 많아지고 있구나. 이런 내용으로 읽혀지고요. 그리고 350조 규모로 성장한 ETF 시장.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ETF 시장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년 새에 2배 정도 성장을 해서 총 규모가 350조까지 크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삼성에서 운영하는 코덱스 ETF가 139조까지 올해 2월에 증가했고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타이거 ETF는 112조까지 이제 1위와 2위가 이렇게 계속 자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투자자 예탁금도 증가하고 ETF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코스피 5천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ETF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배당주 ETF도 계속 출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아시는 ETF 중에 플러스 고배당주 13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좋은 ETF고요. 많이 상승했지만 처음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이제 금융지주 중심으로 다양한 ETF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솔, 라이즈, 코덱스 네 가지 정도 금융주 관련 ETF가 출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다양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움에서는 고배당주와 미국 AI를 섞은 ETF, 뭐 플러스에서는 자사주 매입 중심의 고배당주 ETF, 솔에서는 약간 플러스 고배당주와 비슷한 ETF, 그리고 에이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락이 있어도 빨리 회복되는 주식들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ETF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지가 좀 많이 생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이상 상품이 안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주주 환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또 3개 정도 ETF가 나왔고요. 그래서 솔에서는 배당 성향에 집중하는 ETF 그리고 우리 금융 쪽에서는 은행하고 증권 쪽에서 규모가 큰 금융 지주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 그리고 코덱스에서도 이제 주주 환원에 집중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ETF 이렇게 3개 정도가 나왔고요. 자, 그중에서도 저희는 23년 금융지주 ETF가 출시될 때 가장 먼저 나와서 플러스 고배당주를 빼고 가장 오랫동안 운용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 10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기준에서 순자산 규모는 7,500억 정도로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요. 상장일은 이제 2023년 10월 17일. 그래서 2년하고도 3달 정도가 이제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퇴직연금에서도 투자 가능하고 일반 계좌, ISA 계좌 전부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월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종목 구성 같은 경우는 나와 있듯이 딱 10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KB, 기업 뭐 다들 아시는 회사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금융지주사가 8개, 그리고 증권 관련 지주사인 한국금융지주 1개, 보험 쪽에서는 삼성화재 1개, 이렇게 10개 종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흔히 생각하시기에 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러면은 그냥 은행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제 증권도 들어있고 보험도 들어있고 카드도 들어있고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은 이제 금융지주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은행뿐 아니라 그 지주 안에서도 다양한 금융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ETF를 투자하시면 다양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수익률을 보면은 자본 차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ETF를 사셔서 쭉 가지고 있었을 때 시장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를 표현해 주는 부분이라서 매수를 상장하자마자 사셨으면 이제 140% 정도의 수익을 얻었었다 얘기고요. 배당을 쭉 받으셨으면 배당만 이제 한 27%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실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2년 3개월 정도의 시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왼쪽에서 차트를 보시면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10,000원에 상장을 했었는데 24,800원에 지난주에 또 마감을 했고요. 분배금 같은 경우는 61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73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감 시세 기준에 이제 매수를 했다면 연간 분배금은 3.5% 정도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상장 이후에 분배금 제외하고 140% 정도 상승을 했네요. 뭐 실적은 좋았지만 지금 사려는 입장에서는 비싸네요. 그리고 지금 사면은 분배율이 3.5%, 고배당 상품이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저배당이네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반도체나 전력, 뭐 AI 관련 좋은 테마 많은데 굳이 비싸고 배당도 낮은데 금융 지주에 뭐 하러 투자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솔직한 투자자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주변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아? 이렇게 저도 동료나 지인분들에게 문의를 받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투자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주주환원입니다. 주주환원이라는 것은 회사가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나누어 주냐 이런 개념인데요. 총주주환원율이란 표현이 있는데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을 합해서 이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하나금융지주 가지고 예를 들어 볼 텐데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총주주환원율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3%, 38%, 47%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도 1,500억이었다가 7,500억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가 점진적으로 주주 환원을 올리면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배당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왼쪽에서 보시면은 2024년 들어오면서 한번 크게 상승을 했죠, 주가가. 그리고 2025년 작년에 상반기에 또 한번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나 살펴보면은 매년 하나금융지주가 시행한 주주 환원 금액을 차트에 표시해 봤습니다. 2023년에는 1조 1,200억, 2024년에는 1조 4,200억, 그리고 2025년에는 1조 8,800억. 이게 처음에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회사가 주주 환원을 계속 한다고 했는데 했을까? 한 번 이러고 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회사가 꾸준히 주주 환원을 실행하면서 금액도 커지니까 그때마다 주가가 반등하는,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쭉 계산을 해 봤는데요. 2025년 같은 경우는 47%의 주주 환원을 했고 그중에서 자사주 매입은 7,500억,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2.3% 정도 되네요. 그리고 배당금은 1조 1,200억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이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7,500을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키면 종가 기준에서 2.3%의 주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주가는 2.3% 오를 수밖에 없고요. 매년 이런 식으로 주식을 소각해버리면 점진적으로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 환원에 진심인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메리츠 금융지주라고 배당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이미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대놓고 회사에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주 환원율은 53%고요. 회사는 이러한 정책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시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어떻습니까? 2020년에는 5,500원 정도였던 주가가 2025년에는 12만 원까지 거의 20배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회사의 주당 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BPS는 6만 원인데 이 회사는 12만 원으로 그 두 배의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번 돈을 주주에게 꾸준하게 돌려줬을 때 시장에서는 그 회사의 가치를 더 높이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상품에 포함된 금융지주 중에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BNK 금융지주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작년 순이익이 3조 1,400억, 총 주주 환원율은 37% 정도, 그리고 주당 배당금은 1,450원, 전년 대비 이제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실적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지만 PBR은 0.67배 정도로 아직은 1.0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순이익은 4조 29억이었고 총 주주 환원율은 47%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지만 주당 순자산 가치는 0.7 정도고요. 주당 배당금은 이제 발표가 좀 일찍 돼서 반영이 돼 있는데 4,105원이고요. 전년 대비는 14%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BNK 금융지주는 순이익이 8,150억으로 조금 체급이 작습니다. 다른 금융지주보다는. 하지만 총 주주 환원율은 40% 정도. 그리고 작년 배당금은 이제 735원으로 전년 대비 13 상승한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금융 지주가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아직 PBR이 1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회사가 주주 환원을 높여가면서 점차 1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각각의 금융 지주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특징을 하나씩 써봤는데 우리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감액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감액 배당은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보료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 지주에서 받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배당률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증권하고 보험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순이익이 더 많이 개선될 전망이 되고 총 주주 환원율도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완성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총 주주 환원율도 올해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스노우볼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BNK 금융지주는 PBR이 아직도 0.54밖에 안 됩니다. 타 금융지주 대비 좀 체급이 낮아서 이익 규모가 낮아서 더 저평가받는 부분도 있고 지방금융지주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낮습니다. PBR 0.54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을 먼저 투자했었고요. 주가 상승은 144% 정도, 분배금은 한 17% 정도 이렇게 이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매수했던 가격 기준에서 지금 분배율은 연간 8.6% 정도 되고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성 종목들을 살펴봐서 추가로 매수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BNK 금융지주이고요. 매수했을 당시에 PBR은 0.3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라서 매수를 했었고 우리 금융지주는 당시에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지만 보험과 증권 인수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성장성이 좋아지겠다.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매수를 진행했고요. 하나금융지주는 회장의 주주 환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익을 확보하면 주주 환원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실행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자, 이런 ETF에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ETF에 들어있는 구성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투자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앞에서 이제 쭉 설명드린 것처럼 주주 환원은 한국에서도 이제 점점 일반화되고 그 정도는 점점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상승했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금융 지주의 주주 환원은 이제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금융주도 다시 평가를 받는 시기가 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시고자 하면 오늘 소개드린 ETF가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이 ETF 말고도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코덱스나 솔, 라이즈 좋은 ETF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ETF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꾸준히 투자를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타이거은행 고배당 같은 경우는 10개 금융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8개, 증권 쪽 하나, 그리고 보험 하나. 그리고 다른 ETF들은 이제 상품에 따라서 금융, 증권, 보험, 투자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ETF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품은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는 3.5% 수준의 월 분배금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주요 금융 지주들이 배당금을 다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거의 4% 수준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자사주 소각도 이루어지고 배당금 증액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3.5% 이상의 꾸준히 증가하는 배당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이 계속되면 한 주당 가진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계속 진행된다면 여러분이 매수하신 주식이나 ETF의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한 메커니즘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금융주 투자는 주주 환원이 계속되면은 느리지만 생각보다도 안전하고 꾸준한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뭐 반도체나 어떤 2차 전지 이런 것처럼 산업의 어떤 시황을 타는, 그래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투자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일부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는 부분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주주 환원의 시대가 오면서 다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다시 평가받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금융 ETF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는 좋은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투자 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